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하기로 예고한 주택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추석 연휴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일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여야가 인터넷은행 특례 법안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한 탓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15조 5천억 원의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는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는데요. 이 집값 안정의 열쇠는 공급 대책이란 말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 발표할 공급 대책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시한 수도권 교통이 좋은 지역의 신규 공공택지 30곳. 9.13 부동산 대책엔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공급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서울 주요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이 가능한 서울 내 유휴부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수서역 일대가 거론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회의를 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땅을 확보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이 되더라도 단기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수용한 땅을 개인이 개발 이익을 다 갖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오는 21일 공개될 주택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즐거운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하루라도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그릇하고 차례라도 마음 편히 지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맹 본사와의 계약으로 본사 허가 없이 문을 닫으면 계약 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추석 하루만큼은 가족과 보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추석이나 휴일에도 문을 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본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본사 몰래 문을 닫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계약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추석 명절 하루만큼은 자율휴무제를 시행하자는 겁니다. 일할 사람은 점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명절에 제사나 차례나 이런 부분은 거의 참석이 힘들다고 봐야죠. 네. 점주들도 가족 구성원이잖아요. 근데 휴재를 못하니까. 알바생을 쓰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웃돈까지 줘가며 알바생을 써야 하는데 하루 이익보다 알바생의 일당을 더 줘야 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점주들은 추석 등 명절만큼은 자율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바꿔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본사는 난색을 표합니다. 저희들한테 획일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다 개별 계약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편의점주들은 워라밸은커녕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그릇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인터넷은행 특례 법안.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조차 핵심 내용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는데 최근 여야가 합의해 20일 정기국회 통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들여다보니 특례법의 핵심인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뒀다고 합니다.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관한 내용. 여당은 완화 대상을 ICT 기업에 한정하자는 것이었고 야당은 예외 없이 허용하자는 쪽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영선, 박용진, 재윤경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경론을 벌였지만 결국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출자 능력, 재무 상태,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핀테크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등은 판단 주체의 주관적인 생각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력 집중 조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둬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적용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의 대상을 그동안에 법으로 정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옮김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이번 은산분리에도 또한 적용하려는 그런 우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꼼수 대신 법률로 대상을 규정하는 전공법을 택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15조 원이 넘는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금융거래의 경우 추석 연휴 중 대출 상환이 돌아오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금은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5조 5천억 원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10조 5천억 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0.3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명절 기간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결제성 자금 등의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에 대비한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총 50억 원 규모의 긴급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영세 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 대금도 연휴 전으로 앞당겨 지급합니다. 카드 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조 1천억 원의 결제 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대출과 연금, 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만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에 다가올 경우 다음 영업일인 27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일 경우 가급적 21일에 사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각 은행은 연휴 중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 탄력 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은 탄력 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주요 은행별 이동 점포를 열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21일에서 22일 횡담도 휴게소와 덕평 휴게소에서 이동 점포를 열어 귀향객을 대상으로 신권 교환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블록체인이 신뢰를 통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블록서울 서밋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강연과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블록체인의 활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회담 블록서울이 오늘 한강 세빛섬에서 개최됐습니다. 변화하는 기술이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담에는 30개국에서 온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출신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는 이번 행사의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So blockchain is giving a trust to resolve inequality problems in our society, in our real world. 현재 일어나는 불평등 문제의 대부분이 상호 신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데 강력한 보안과 탈중앙화를 바탕으로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류 대표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복합체라며 온라인상의 블록체인 기술로 사람을 연결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블록서울 회담에서는 금융기관 속의 블록체인, 한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암호화폐, 돈인가 주식인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설과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주요 연설로는 지미 웨일즈 위키미디어 대표,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정보국장, 데이비드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 등이 참여해 기조연설과 토론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길거리에서 오뎅 등을 파는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공공재인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촌에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박스퀘어라 불리는 공공임대상가에서 노점상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박스퀘어는 상자를 뜻하는 박스와 사각형을 뜻하는 스퀘어를 합쳐 만든 신조어라는데요. 이렇게 노점이 공공임대상가에 들어온 건 전국 최초입니다. 신촌 박스퀘어의 의미와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 기자, 이 박스퀘어라는 공간이 참 신선하면서도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어떤 공간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신촌 박스퀘어는 그 경의선 신촌역 앞 작은 공원에 마련된 3층짜리 컨테이너 건물을 말합니다. 원래 이대 앞에는 노점상이 45곳 정도 있는데요. 공공재인 도로의 불법 점유를 금지하고 있는 도로법에 따라 이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이들 중 23곳이 공공임대상가인 박스퀘어에 새 둥지를 틀게 된 건데요. 서대문구가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강제철거와 같은 일방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상호 합의를 통해 공공임대상가 입주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게 이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 그 의견은 어떻게 했느냐 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도 또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저희와 구청이 같이 공생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의를 계속 거치면서 이걸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네, 이렇게 노점상인 분들이 박스퀘어라는 공공임대상가에 들어오게 된 거면 임대료도 내야 할 것 같고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월 9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 되고 기존에 이대 앞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이면 계약 갱신 없이도 평생 이곳에서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폭염이나 혹한기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게 되고 음식도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게 되다 보니 모두에게 좋겠죠. 서대문구만 해도 현재 300여 개의 노점상 중에서 80%가 불법인데요. 비록 1년여의 오랜 합의 끝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갈등 비용이 그리 크지 않게 합법의 틀로 들어온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인지 박스퀘어가 지난 토요일에 문을 열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응원의 메시지 전했다고요?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보니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같은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은 축하 공연을 해줬고 김혜숙 이대 총장님도 찾아와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또 지나가는 시민들도 호응이 대단해서 박스퀘어에 입점한 노점 상인분들과 청년 창업가분들 모두 표정이 밝았습니다. 이날 방문한 신원철 시의회 의장도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그냥 서대문의 신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울에 이런 유사한 공간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이번에 첫 창업인데 여기에 기존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새싹한테 정말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남은 과제들이 상당하게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정부 주도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고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 이렇게 시작은 해놓고 정부 지원 기간이 끝나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의 청춘 1번가나 건대 커먼그라운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러한 공간들이 지역과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이후에도 상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기 좋은 시설물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만의 콘텐츠가 무엇인지 철학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만들어 놓은 시설이 나중에는 도시의 골칫덩이가 되겠죠. 아직 서대문구도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던의 박스팍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아주 좋은 곳에 우리 노점상분들 45분들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이분들만은 조금 특색이 젊은 층에는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청년 상인 15분을 따로 이제 공모를 했어요. 특별히 박스케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 서대문 구청에서는 박스케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할 것입니다. 네, 이 서대문구의 새로운 실험 박스퀘어가 성공하길 기대해 봅니다.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오늘 미국과 북측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얻고자 하는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같이 이번 회담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미 간 대화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간의 깊이 쌓은 불신을 털어내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동행하는 각계 인사들에게도 북측 인사들과 분야별로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야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금융당국이 증권가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권 거시 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여신 전문금융사의 자금 조달 구조와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유동성, 머니마켓 펀드의 특정 자산 쏠림 현상 등이 시스템 리스크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의 여신이 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TF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던 것에 비해 비은행은 10.6%로 높았으며 그림자 금융도 2010년 28조 원에서 2016년 4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고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 고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해지는 데 반해 비은행권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제어할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지난 주말 은행연합회와 해운사 임직원 가족 600여 명이 서울숲 공원에 모여 환경보호 활동인 공원의 친구 되는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정원 및 덩굴꽃벽 조성, 잔디 관리 등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공원의 친구 되는 날 행사는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참여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약 3,000명이 참여해 꽃이나 나무 심기, 시설물 개선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숲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도시에 있는 대형 공원을 중심으로 10월까지 릴레이 봉사를 진행합니다. 또 이 행사에서는 자원봉사 1시간당 10,000원씩 기부금을 적립해 작년까지 약 3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기부금은 공원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나 시설 보수비로 사용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땅값도 덩달아 들썩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집가 변동률은 0.403%로 근 1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서울시 용산의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가 이어서 높았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의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수출이 사상 처음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킬러 콘텐츠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대용량 초고속 통신에 적합한 콘텐츠를 잘 찾아야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게임과 스포츠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가전제품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과 같은 냉방 제품을 많이 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8월 지표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수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요.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광주도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다소 강하겠는데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다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역시 비 소식 없고 한낮에 울진 27도 등으로 더위도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광주, 전주, 부산 27도로 예년과도 비슷하겠습니다. 전해상으로도 비 소식 없고요.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없는데요. 다만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려져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에 그치겠고요. 다행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